율시 도시조 문양궁 죽한 선생 신문집 천년의 향기 제123편부터 132 마지막 편까지 죽한 선생의 기 실원율리 번역 강성희 영상개답 율기천천종 123 섰다의 금음남 배서 오늘 밤 중간에 무고내와 새해가 나님에 금소중 편불신한 생강의 실말이 길고 길어 잠들지 못하겠네. 사서 유유정 흘리는 대기에 세월 흘러 추위 다 가버린다래도 대지방아 망가진 요새 사람 풍속은 복구하는 게 먼저라네. 취잉 속상 독구산 한동이 백엽주는 봄 돌아오게 하는 술 일준대겨 패션줄 일만 하고 등꽃은 새벽을 애운나 안개인 듯 만병등화여 여연 정도 물시계도 소리 재촉하고 닭부한 우러 종무새 성게의 창 초닭 침새 새살이 선명하게 보다의 얼음우나 원조신의 상명산 속상 그 시대의 풍속상 숭상하여 좋아하는 것 백엽주 잣나무 잎을 담가서 우겨낸 술로 정을 초하룬 날 예운을 물리시는 뜻으로 먹는다. 등화 등꽃 등불을 시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종물 시간을 알리는 종과 물시계의 물담을 이시는 섣달 금음밤을 보내고 설날아 아침을 맞은 시점에 지은 시로 보인다. 제육고에서 제8고까지를 실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상상으로 보아 섣달 금음간에 지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제석은 한밤중에 무구네와 새해가 갈리는 묘한 날이다. 그러기에 생간의 실마리가 길어져 취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오면 추위가 가는 것 같은 천도의 운행보다는 일신이나 가족의 복을 비는 일에 더 풍조하다는 게 한면 제3구와 제4구의 뜻이다. 경면 제5구와 제6구는 정을 초하는 달 애운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엽주를 마신다는 것과 밤새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세시풍속을 얘기한 것이다. 미변 제7구와 제8군 마침내 솔나라 아침을 맞았음을 말한 것이다. 124 바다를 바라보며 지은 시 하늘의 눈 다하도록 평평히 펼쳐져 반나절로 흘러 금목평 보이대하여 사시사철석한 구름 두고 먼지 비 내리는데 장운기누사시주 아득히 먼 곳에서는 하늘 보아 위아래로 막 닿고 창망원저 천구가 당이 끝난 곳에서는 광대하여 다함이 없구나. 광대 문기신도 도화의 덕이 하나로 된 바다까지 이른 걸 들었거늘 성그 중문점아 보게 되리라. 성인이 주나라처럼 드날리지 못하시자. 성인사견부양주 동방이 예로부터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동방자고비 너에 그런 까닭에 늘 이런 누릴 수 있다며 소위 상상대차요. 장은 장기를 띤 습한 구름 장기는 열병을 일으키는 산천의 나쁜 기운을 가리키는데 주로 열대 지역에 많이 생긴다고 한다. 진후 흙먼지가 서되어 내리는 뒤 지신두 땅이 다한 머리 곧 땅이 끝난 곳이라는 뜻이다. 성교 중문우점하는 임금의 교화가 백성에게 미치는 덕을 말한다. 는 서경궁에서 동쪽으로는 바다에까지 이르도록 적셔주고 서쪽으로는 유사에까지 그 은택이 미치게 한다. 는 말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교화의 덕이 하나나 때는 바다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성인사견불량주은 고려의 임금을 지칭한 말이다. 운 간절히 보고 싶다는 뜻이다. 는 주나라처럼 드날리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한 말로 이해된다. 기련 제1구와 제2구는 끊임없이 출렁이는 바다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변화무쌍한 기상을 얘기한 것이고 한는 제3구와 제4구는 원해와 그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경년 제5구와 제6구는 하나라의 덕화를 거론하면서 우리의 임금 또한 주나라처럼 국위를 드날리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한 것이다. 미련 제7구와 제8구는 고려의 영토가 바다와 면하고 있어 이런 유람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 것이다. 125 중림치련을 노래한 중림치련다. 진대 7편임의 흥지는 끝이 없어 진대치련은 한만 중림가는 곳마다 자리 둥글게 만들었는데 중림수서저 성단
공명은 또 피크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네. 공명 다시 완역에 마음과 말로 서로 찾은 게 난처 같았네. 심시상구가 사람 고상하는 힘쓰고 잘 맞아 기분 좋게 취했고 무고선은 감감치 청담 받들고 숭상하며 다감하게 바라보았지. 조상 청담냅니까? 풍속은 무너지고 회단은 다한이 없어 흥태속 행궁대 당시에 책임 못 면할까 그저 두려워했던 것. 시공당연 사칭한 중림 치견진 초기의 완적 해강 산도 상수 와남 왕용 유영 등 지링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예속에 얽매이지 않고 노장의 학설을 말하기 좋아하였는데 술을 즐겨 마시면서 항상 중림 사이에 모여 놀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중림 치견이라 호칭했던 데서 온 말이다. 심취주역 제사전상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날 괴롭기가 쇠도 차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 향기롭기가 난처 같다. 오하여스이니 는 마음과 말 내지는 마음과 향기 정도로 풀면 될 듯하다. 감감술이 번화하여 기분이 좋은 모양 청담 속되지 않고 성한 이야기라는 뜻인데 특히 위긴 시대의 중림치견 등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이를 즐긴 경향이 강하였다. 맥맥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양 중림치견이 중림에서 청담을 일삼고 술을 즐겨 마신 것이 책임 못 면할까 그저 두려워했던 것 때문이라 한죽한 선생의 견해는 역사적인 평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정확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7구에서 언급한 그 원인 분석 역시 명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시처럼 역사상의 인물을 제자로 삼아 지은 시를 통상 영사시로 칭하한다. 126. 불언을 노래한 꿈에서 불언을 보았기 때문에 말고에서 꿈속에서 볼 수 있었나니라고 하였다. 불권 사몽견불언 고말구운 공중대단 불언의 고매한 풍문은 내가 존경하는 바인데 불자고풍화소은 원수와 상수엔 천년도로 슬픔이 함께 깊으리. 원상천재원 동심 난깅심은 이럴처럼 매달렸으니 정말 아까운 제주 부연 이럴 대단석 마문이액지는 강가에서 한스러움은 홀로 우두었으리. 목막 강담한 놈은 후대의 문장과 누군들 눈물 흘리지 않으랴. 이된 문장 수불로 사람의 신화된 자도 모두 마음 아파하리라. 위잉신자 송상심 꿈속에서 초치 하나 안색 볼 수 있었마니 몽중득 경고고색 충의의 당당함은 예나 지금이나 드물리라. 충의의 당당한 곡은 말고 보통 칭하는 마지막 부가 아니라 마지막 연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불자 전국시대 초나라의 중심 불언을 가리킨다. 원상 원수와 상수의 합칭이다. 불언이 조정에서 쫓겨난 뒤로 이 원수와 상수 사이를 유랑하며 시를 꾹 줄이다가 끝내 여기에 투심다살하였다. 이대 다른 시대 곧 후대 문양문단가 실문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보호색 강마르고 초치한 한색 주간 선생의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중국의 역사인물은 불언이다. 불언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으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니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주간 선생이 얼마나 철저한 유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에서 표방하는 덕목 가운데 어떤 자리에 놓이는 것이 바로 중이기 때문이다. 불언은 또 단순히 충신이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해상부에서 남긴 신문이 이럴처럼 매달렸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신문에 담긴 주된 사상의 주인이 문장가라면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신화된 자라면 누구나 마음 아파하리라고 하였다. 주간 선생이 얼마나 불언을 사모했으면 꿈까지 꾸어대가 앞에서는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제 실속 다 챙기는 이 시대 거짓된 이정자들은 이 시를 보면서 통렬히 반성할 일이다. 127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됐다. 중산도인 거의 다하고 서늘하니와 밤기운 말던데 염진양 예약의 정 한계에 거쳐 사라지고 온다면 달이 떴겠지요. 연수무퍼 장생
사람에게 사업 없으면 경제재민 악여였고 인구사업난 경제 선비가 문장에 동달하면 잘 울게 된다지요. 사도문장 백선명 산구름이 섬돌해오면 남학신 격실가의 차도 산운이 세연진급 바위튼 시내가 창마주에 가끔 즐겨 씻겠네요. 석간당창의 떡장 복본에 청여장 짚고 따르는 논일던 곳에서 복발여장종이지 언님께서 날 벌봐준 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사유인과장 형제 경국지에서의 주말로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을 부재한다는 뜻이다. 또 병세제민의 주말로 파악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부재한다는 뜻으로 풀어도 된다. 선명자룰다. 시문으로 세상에 명성을 드날리는 것을 비유한다. 당나라의 한유가 마이너스 송맹동야 서 마이너스에서 음악은 마음속의 답답함을 벽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잘 우는 곳을 택하여 그것을 빌려서 우니 금속 사죽 복대형목 8가지는 물건 가운데 잘 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물선명가에 비유한 데에서 온 말이다. 석한 산골짜기에 돌이 많은 곳에 흐르는 시내 타경 가꾼을 씻는다는 말로 세속을 벗어난 고결한 모습을 뜻한다. 소나라 구론이 지은 -5 부사 마이너스에서 창랑에 물이 말면 내 가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내 발을 휘두리라. 노가 한 말에서 휴대하였다. 복본 한 폭의 천으로 만든 두건으로 운사등이 있기로 그를 본떠 벼슬어치나 선비가 한가하게 지낼 때 쓰기도 하였다. 머리 쪽은 대체로 둥글고 이마 부분에서 같은 천의 끈으로 뒤로 묶고 목 뒤로는 천이 늘어지게 되어 있다. 여장, 청여장,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이다. 명아주 줄기가 단단하고 가벼워서 노인들의 지팡이를 만들기에 좋다고 한다. 유인 속세를 피해 조용히 사는 사람을 말하지만 권님 정도로 그러고 무방하다. 역자가 이런 시 한 수를 받는다면 천궁과도 바꾸기 싫을 정도로 이 시는 훌륭한 작품이다. 이 시는 산속에 사는 사람이 늦여름에서 초거울로 넘어갈 무렵에 죽간 선생을 초청하여 대접하고 함께 유람을 마친 뒤에 초청받은 죽간 선생이 그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지어준 시다. 아마 저녁상을 물린 기쯤 아직 산한계가 거치지 않아 다른 볼 수 없는 시각이었을 것이다. 제1구와 제2구 천도합면 제3구와 제4구를 통해 이 산속에 사는 사람의 재능이 비범하며 지문에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였다. 제3구에서 말한 사업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시에서 말한 사업이란 나라로부터 맡겨진 과업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년 제5구와 제6구는 산속에 사는 사람의 원자적 삶을 얘기한 것인데 특히 제5구의 묘사가 기발하여 사람을 놀라게 한다. 미간 제7구와 제8구에는 죽간 선생의 그날 차림새와 결코 가볍지 않은 감사의 뜻이 달나타나 있다. 128. 이런 가을 저물녘 흥지 조추만은 평생토록 편안히 휴양해 의기당당한데 생평한 양기당당 나는 맘에 홀로 앉았더니 생각기로라. 독자성 부의사장 본인 덜 때는 막걸리 기울여도 무방하나니 아연님 무방경줄대 말할 적엔 그럭저럭 실비 없도록 해야지. 줄을 넣어 앞소자황 오동의 다리 계자 방의 창문 깨끗하고 오동월 대방농당 기장과 벽꽃 튀자 들령 물이 향기롭네. 서도하게 야수양 붉은 깨와 살친 물고기 정말 덜미거니 사에 되어다덜니 니근이는 이 강마을에서 온 모생마질이라. 세년종로 찬양 자왕유황과 빗소를 혼합하여 만든 안료로 옛날에 황지에 글씨를 쓰다가 잘못 썼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서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썼다. 시문을 고쳐드는 일이나 이론이나 평론, 선악과 시비를 말하는 뜻으로 쓰인다. 제목에서는 저물녘 흥자고 하였지만 이 시의 시단적 배경은 반이다. 맑은 밤에 홀로 앉아 고요히 생각에 잠기자는 누구든 고민스러운 게 없을 리 없다.
그때쯤이면 술이라도 들이키는 게 낫다는 것이 죽간 선생의 생각이다. 대개 고민거리는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제사구에서 말은 시비가 따르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상과 벼도 잘 자라고 거기에 더해 붉은 게와 살찐 물고기까지 곁들일 수 있는 강마을이면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죽간 선생의 속사란이 잘 표현된 시이다. 129. 첫가을에 정시열을 만하다. 신축 공정지어 눈앞에 여러 산들 두루로 맨 땅이 안 보이는데 안개군 산지두동 해질무렵에 집동쪽 나뭇가지에서 매미가 옵니다. 석양선 옥초동 평스러운 떠돌다 다행인 날 알아주는 건 만나서나 평수행 뭉지기요 울타리 밑에서 책 읽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요. 미금 빌던 독서인 보들이 세 갈래 길 나눠 그늘은 깊고 또 얕은데 요든 산병은 심산 구름이 봉우리마다 솟아 기세 크고 웅장합니다. 운영선 공기거는 읽고 병들어 오직 태성세상 노래할 것만 생각하노 노병기사 같으세 이따금 멀리로 임금 계시는 걸 바라본답니다. 유시오 망다신궁 평수물 위에 뜬 개구리밥이라는 뜻으로 이리저리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기여한다. 삼경 세 갈래길 전한때 장호가 두루미에 운거하면서 집화 안에 삼경 즉 세 갈래 길을 내고 송죽국을 심어 당시포사였던 낭중과 부중 두 사람하고만 어울렸다고 하는 포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보통은 자가 사는 곳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독서인 독서하는 사람 원문의 자는 아분자가 될 수 없는 글자로 자를 잘못 쓴 것이다. 자신궁 임금이 조정 백관과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정된 이름인데 임금이 사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제사구의 내용으로 보아 정시현은 애초에 죽간 선생과는 이웃에 살았던 듯하다. 그러다가 정시어가 벼슬살이를 하게 되어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시는 어찌는 정시어가 잠깐 낙향했을 때 만나 회포를 풀 때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목에 쓴 봉자 때문에 만난 장소를 추정하기조차 다소 애매하다. 죽간 선생의 처소였다면 제목에 변방광문을 봤다는 뜻이 앞서갔을 것이고 정시어의 처소였다면 방 혹은 침이라는 글자를 덧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구와 제5구의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최소한 죽간 선생의 처소는 아니었던 듯하다. 미련 제7구와 제8구의 내용으로 보자면 죽간 선생은 이때 확실히 벼슬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130. 윤산인에게 화답하다. 윤산인 오랜 친구와 새로운 모임이니 좋은 만남인고 그 뒤 심겨우 상봉 병 나은 지 20날 만에 처음 모양을 냈습니다. 경기 겸순시 정영 길 가득 뒷골이라 불은 쏘고 반딧불이 되었는데 말로 풍해영화처 저문 산에 가을 지운 돌고 하기 둥디튼 소나무 만산 축기약 소송 신산논하며 석 자달이 검은고 비도안고 논심사 도금삼척 번민 삽치고자 한잔 술에서 동무했지요. 변민근모주일동 듣자니 그 내 집에 경치로 온 곳 많다는데 은설군가 다순경 내 인연 막채 따르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한오연 박민흥동 변순수문화 분열을이라는 뜻이다. 평화서 반딧불로 화한풀 풀이 썩어 반딧불이 되었다는 말이다. 예기월령에서 6월에는 썩은 풀이 반딧불이 된다. 한때서 온 말로 보통 6월이 되었음을 뜻한다.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죽간 선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임에서 익히 알고 지낸 사이인 윤산인으로부터 한수를 받고 거기에 화답할 시이다. 한년 제3구와 제4구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는 기출을 막 지난 시점에 쓴 듯하다. 옛사람들은 대충 기춤한 지나도 충문에 가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영년 제5구와 제6구는 검은고도 뜯고 술도 마시며 회포를 풀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산인이 자기 집 주변 경치를 자랑하며 한번 놀러 오라고 했을 것이지만
주간 선생은 아마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했을 듯하다. 인연이 밥 색깔과 함께 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다. 131. 권한림에 대한 만사. 만권하니 백년지기에 허락하고 이웃되기를 맹세하였나니 허기맹년서비링. 문장과 행위는 탁월하여 득이 없었지요. 문장행위 탐윤. 같이 창에 뜬 때가 어느 날이었던가요. 동부창의자에 함께 벼슬길 사양한 건 지난봄이었는데 공사청은 대왕순. 예부터 수명의 장단은 천명이라 했어도 올해 수단수친능. 오늘 저 세상 가시니 내 맘과 파옵니다. 근거유능상하신 공의 집에 남은 복 많다는 걸 아나니 공가유견다여 어질고 뛰어난 자손들 모두 인물이 될 겁니다. 현자령 손총가인 행에 의로운 일을 행함 또는 그러한 행동, 청은 보통은 벼슬길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벼슬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여음 선조가 쌓은 공덕으로 자손이 받는 복. 권한림은 주간 선생과 함께 동매한 직위이다. 함께 이웃이 되기를 맹세하고 또 함께 벼슬길에서 물러났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타고나는 천명은 어쩔 수 없어 먼저 간 곳을 위해 남아있는 것이 그저 마음 아파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행히 남은 복이 많아 자손들 모두가 훌륭하니 그곳으로 보임의 넛을 위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132. 남시랑에 대한 만사. 만남지강. 동국으로 오고부터 이미 공을 알았나니 월자 동네 식공. 공명도 사업도 나이와 더불어 먹었었지요. 공명사업의 전승. 사람 대하는 모습과 태도는 늘 정중하셨고 저비난 범상지정. 나라 돕는 마음씀은 매번 중을 본받았지요. 고국 친주매 유중. 구름과 나무 멀리 바라보며 그리워할 즈음에 요망음수상사제.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시니 꿈속의 일인 듯 법무천대사문중 새벽 하늘 지는 달 보며 부질없이 눈물 흘리지만 표철렁 월공수도 저 역시 인간 세상에서 백발인 노인일 뿐입니다. 오역인간 백발옹. 월자로부터 문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신중함을 나타낸다. 단밤 얼굴 표정과 예의범절, 모습과 태도, 심줄 마음 튼승이 운수투보가 마이너스 1100 200-시에서 자신과 200이 만나지 못하는 처지를 위스북조 보날의 나무 한 그루 장강 동쪽 저물려 구름 이라고 노래하였는데 원문에는 여기서 뜻을 취한 것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지 못하는 친구의 마음을 비유한다. 천대저 세상, 천하천양과 같은 말로 무덤을 뜻한다. 남지랑 역시 권한림과 마찬가지로 주간 선생과 함께 동매한 직위이다. 기간 제1부와 제2부의 내용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고려에 와서 서로를 잘 알게 된 듯하고 나이가 8학사 가운데 최고의 연장자였거나 최소한 주간 선생보다는 연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3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제4구는 나라를 위해 일에 임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다. 병년제오구와 제육구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워하고 있던 차에 느닷없이 부음을 듣게 된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미련제축구와 제8구는 빈소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새벽 하늘에 지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주간 선생 역시 멀지 않아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아프게 노래한 것이다. 주간 선생 심은지 천년의 향기 제123편부터 132 마지막 편 끝. 다음 모음편에서는 소와 기로 계속됩니다. Pour allumer